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안 지키고 양아치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무슨 사회의 부조리를 까발리겠다고 사회를 비판하겠다 하면서 드라마 만들고 앉아 있습니까?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최근에 지상렬 유튜브 제작진 썰 이야기 해드렸을 겁니다. 거기서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정말 많지만 방송일이라는 특성 때문에 방송 제작진들이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방송을 만들고 있는지, 자극적이고 조회수 시청률만을 위한 방송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방송을 만드는지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고발 프로그램이나 나는 솔로 같이 연애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도 잘못된 방식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렇다면 드라마는 어떨까요? 지상렬 제작진 사태 때문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바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판사님의 통수까지 친 사건이 있어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판사님의 선한 의도를 쪽 빨아먹고 뒤통수 치고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키지 못한 넷플릭스 소년심판 제작진 이야기입니다. 뿅. 여러분, 천종호 판사님 아시나요? 대한민국 판사님 중에 제일 유명한 판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 돼, 돌아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국민 모두가 분노하는 촉법 소년들에게 강경한 처벌을 내리시는 사이다 판사님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강경한 처벌만 내리는 판사로 보통은 이미지가 알려져 있지만 청소년 교화에도 엄청나게 힘을 쓰시는 분입니다. 관련한 책도 쓰셨어요. 죄 지은 청소년들이랑 같이 봉사를 다니고 소년원에서 나온 청소년들 따로 지원도 하시고 하면서 벌할 때는 엄하게 벌을 다 받은 청년들이라면 확실하게 지원해주는 정말 사회가 필요로 하는 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넷플릭스 소년심판은 천종호 판사님을 모티브로 만든 드라마입니다. 김혜수 배우님이 연기하신 나쁜 청소년들에게 참교육을 내리고 억울한 청소년들을 따뜻함으로 안아주는 그 심은석 역의 판사가 천종호 판사님을 모티브로 캐릭터를 만든 거거든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2018년도에 넷플릭스 제작팀과 제작사가 천종호 판사님한테 드라마 하나를 만드는데 판사님의 자문이 필요하다 하면서 연락이 와요. 제작진이 인터뷰를 직접 하러 왔고 드라마의 촉법 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거라고 하길래 판사님께서는 굉장히 흔쾌하게 허락을 해주셨고 여러 사례들을 들고 와서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겪은 일, 본인이 책에 쓰신 이야기 등등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2019년에 제작진이 청소년 회복센터 소개를 해달라고 하길래 직접 또 회복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제작진들이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게 소개도 시켜줬대요. 정말 성심성의껏 많이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식이 더 이상 오지 않길래 드라마 잘 만들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창원지방법원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넷플릭스 제작팀에서 천종호 판사에게 드라마 자문을 받았고 창원지방법원 소년법정을 촬영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찾아왔다고 말이죠. 천종호 판사님께서 법원 촬영 허가를 했다라면서 이름을 파니까 창원지방법원에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판사님한테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천종호 판사님은 그런 적이 없죠. 그냥 드라마 만들 때 사례 정도만 전달해주고 사람 소개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호의를 베푼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천종호 판사님은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서 창원지방법원 청사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한순간에 월권 행위를 한 판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산 판사가 창원법원에다가 명령을 내린 꼴이 된 거죠. 심지어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제작진이 판사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세트장 만드는 것보다 판사님 이름 한번 팔아서 실제 법원 촬영 한번 하는 게 고증도 잘 되고 돈도 아끼니까 좋으니까 그렇게 했을 건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죠. 여튼 그 이야기를 창원지법 수석부장까지 듣게 되었고 천종호 판사님께서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판사님은 이제서야 놀라서 제작진들에게 연락을 한 거죠. 왜 이렇게 나한테 동의도 없이 촬영을 진행했냐. 거기 제작팀장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실수했다, 헷갈렸다 라고 하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갔대요. 그때 되니까 판사님이 이제 좀 등골이 싸해지신 거죠. 드라마가 내가 생각하던 그런 좋은 드라마가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한 방향성과 다른 어그로성 드라마가 나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드셨대요. 그래서 제작진에 요청을 합니다. 내가 만든 책에 있는 이야기, 내가 전해준 이야기들 드라마에 쓰지 말아달라. 그리고 내가 자문했다고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 나의
나의 캐릭터를 드라마에서도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그런데 드라마가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됐나요? 소년심판 유튜브 댓글이나 커뮤니티 글 보면 다 그 이야기 하죠. 천종호 판사님 모티브로 만들어진 드라마다.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천종호 판사님에게도 그 소식이 주변에서 들려왔고 자기가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한 걸 그대로 넣어서 제작을 한 걸 확인을 합니다. 단순히 촉법소년을 재판한다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성격 때문에 본인이 모티브처럼 보이게 되는 게 아니라 대놓고 그냥 천종호 판사라고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드라마를 만들었더라는 겁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김혜수 배우가 별명이 시분석 판사로 나오는데 천종호 판사님 별명이 천시포입니다. 나쁜 청소년들에게 시포 처분을 잘 준다고 해서 천시포 판사라고 불리는데 그 별명을 그대로 가져다가 썼죠. 그리고 소년 재판이 너무나 짧게 이루어지고 심도 깊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소년 재판은 컵라면 재판이다, 3분짜리 재판이다, 이런 말들이 대사에 나오는데 이건 대한민국의 어떤 판사님들도 쓰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천종호 판사님이 만드신, 천종호 판사님만 쓰시는 시그니처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대로 드라마에 가져다 썼습니다. 천종호 판사님께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드라마는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으니까요. 정의로운 판사님에 대한 이야기에, 그리고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에 엄청나게 이슈가 됐고 굉장히 성공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드라마를 더 이상 올리지 말아라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판사님이 보시기에는 본인이 걱정한 것만큼 드라마 내용이 나쁘지 않았고 이런 비하인드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만들 거면 방향성이 잘못된 드라마가 아니니까 내가 도와줬다고 이야기를 해라, 내 책을 보고 참고했다고 이야기를 해라, 나도 내 책에 이 드라마에 자문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제작진이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에다가 소년심판에 자문을 줬고 내 책은 그 모티브가 된 책이다, 이런 구절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넷플릭스 측에서 거절을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넷플릭스에 이야기를 하겠다, 넷플릭스 연결을 시켜달라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천종호 판사님이 제작할 때 자문 다 해주고 센터 연결시켜주고 도와줄 거 다 도와줬더니 다른 법원에 가서 이름을 팔아서 법원 부장판사가 알게 하고 판사님 바보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결국 자문받은 내용은 다 쓰고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캐릭터는 천종호 판사님 그 자체로 만들어버리고, 판사님께서 이거 그러면은 내가 자문했다고 나도 이야기를 하겠다 라고 하니까 안 된다, 우리들 탓이 아니라 넷플릭스 탓이다 하면서 들어 누워버리죠. 판사님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싫어서 소송까지는 안 가지고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뿅. 드라마 정말 좋은 드라마였죠. 사람들이 촉법소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준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안 지키고 양아치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무슨 사회의 부조리를 까발리겠다고, 사회를 비판하겠다 하면서 드라마 만들고 앉아 있습니까? 진짜 승질 있는 판사님 한번 만나서 법으로 한번 된통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데 말이죠. 결국에 드라마는 대박이 났고 상처받은 건 좋은 마음으로 자문해준 판사님 뿐인 거죠. 자기들은 드라마 쫑파티하고 대박났다고 인센티브 받고 자기들 커리어에 소년심판 제작 이렇게 써놓고 이직할 때 연봉 더 받고 개꿀이겠죠. 판사님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드라마 자문 같은 거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통수 맞은 다른 분들 얼마나 많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일을 하면서 자극적인 방송 만든다고 출연자들 통수 친 제작진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말이죠. 자문해준 판사를 뒤통수 친 이야기는 정말 처음이네요. 좋게 진행하고 아름답게 끝났으면 이런 좋은 판사님께서 또 다른 법정 드라마 할 때 또 다시 자문해 주시고 더 좋은 드라마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계속 됐을 텐데 이제 누가 무서워서 자문하겠습니까? 점점 질이 낮은 고증 덜 된 드라마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